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지난해 고 김용균 씨 산재 사망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는데요. 하지만 산업 현장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 대부분이 하청 노동자를 상대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지난달 10일 경기도 수원의 공사 현장에서 20대 노동자가 5층 화물용 승강기 밖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안전화도 안전벨트도 없이 일하다 생긴 사고였습니다. 저희 태교가 어떻게 죽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철저하고 공정한 특별 감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지 한 달. 하지만 산재 사고 위험은 여전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해보니 사내 하청을 많이 하는 공공기관 104곳 중 91곳, 88%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9곳에 무더기로 과태료가 부과됐고 4곳에는 기계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노동계는 새 산안법도 결국 안전생색내기법이라며 하위법령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정부 승인이 필요한 하청 업무에 고 김용균 씨가 일했던 화력발전소와 다단계 하도급이 많은 조선업 등은 제외돼 있어 위험의 외주화 방지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법령 전면 개정에 직접 나서야 한다. 도급 승인 대상 입법 예고안 전면 재검토하고 대폭 확대하라. 농성에 돌입한 민주노총은 전국 지방노동청을 찾아서 항의 면담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아 일가 가정의 양립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됐는데요. 군 또한 직업군인 부부들에 대한 여러 정책적 배려를 통해 워라밸 실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김중배 기자입니다. 함께하는 육아가 대세로 자리매김하는 우리 사회. 신세대 군인 부부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군인 부부인 임경 상사와 안영훈 중사. 아빠인 임 상사는 아이의 등교를, 엄마인 안 중사는 하교를 담당합니다. 부부는 탄력 근무제가 없었다면 육아가 쉽지 않았을 거라 말합니다. 제1함대 사령부에서 함께 근무하는 부부 강전희, 최상미 대위. 해군이 이들의 동일 지역 근무를 배려해 부부가 같은 부대에서 고속정 정장으로 근무하는 첫 사례가 됐습니다. 두 부부가 집에서 함께하는 시간은 여전히 한 달에 닷새에 불과하지만 같은 부대에 근무하면서 느끼는 든든함과 심리적 안정감이 크다고 말합니다. 군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무 중 육아에 쓸 수 있는 시간을 올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대상자도 1세 미만에서 5세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육군 남성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878명과 자녀 돌봄 휴가 18,276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2015년과 비교할 때 3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나 군내의 뿌리 깊은 수직적 상명 하복식 문화를 감안하면 군인 가족의 워라밸이 본격적으로 뿌리내리기엔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진단도 적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기존에는 여성에게만 전담되었던 육아 분위기가 많이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성들도 아빠로서 그 역할을 이제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군에서도 그러한 노력들이 사회적인 노력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더는 외면할 수 없는 공동 육아와 일과 가정의 양립 요구 속에 군 내에서도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중배입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올해 중장년을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이들 기업이 중장년에게 지급하겠다는 보수는 월 276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가 구인구직 포털 벼룩시장, 알바천국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238곳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채용 계획이 있다고 밝힌 기업은 62.6%로 지난해 조사 때의 64.2%보다 소폭 낮아졌습니다. 직종별 채용 계획을 보면 단순 노무직이 23.3%로 가장 수요가 많았고 영업, 마케팅직, 사무관리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와 관련한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경사노위는 부대표급이 참여하는 운영위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논의 내용만 차기 본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의제별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단체 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합의문을 만들었으나 노사가 모두 반발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강대강 대치로 치닫자 정부의 우려 수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실물 경제 영향은 제한적이라던 입장을 바꿔 영향이 이전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고 했고 성장률 전망의 하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갈수록 격화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긴급 대외경제장관회의. 정부는 보복 관세 핑퐁 게임이 진행 중인 양국 갈등의 악영향이 이전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관세를 인상하고 각종 보복 조치를 예고하는 등 무역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던 게 불과 일주일 전인데 우려의 수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만으로도 수출이 1조 원 이상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중국의 맞불 관세가 이어지자 그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한국은 대상에서 빠질 것이란 현지 보도까지 나왔던 미국의 자동차 고율 관세에도 예단이 불가하다며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의 직후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하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다음 달 중하순까지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지난달 말까지 수정 계획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던 것과 비교하면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홍 부총리는 또 출렁이는 주가와 환율을 언급하며 변동성이 커지면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고 수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규 무역금융 5천억 원 지원 등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스위스에서 총회를 열고 이르면 이번 주말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볼지 결정합니다. 게임업계는 3년 내 10조 원대 매출 감소가 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만 소수의 이른바 게임 페인을 겨냥한 것이라 필요한 조치란 찬성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이번 세계보건기구 총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게임 중독을 하나의 병으로 보고 국제질병 표준분류 기준에 포함할지 여부입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2022년부터는 게임 중독이 우울증, 알코올 중독처럼 병으로 볼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회원국들은 이를 토대로 치료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게 됩니다. 여론도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45%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에 찬성한 반면 반대는 36%에 그쳤습니다. 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임업계의 우려는 큽니다. 현재 국내 시장은 14조 원 규모,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받으면 3년간 11조 원에 달하는 매출이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느 때보다 게임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업계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일부 게임이 좀 부작용이 발생하고 이제 과몰입 정서는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가 결정을 내리면 이를 곧바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반면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대하고 있어 국내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유가 반등과 축산물 가격 상승 여파로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상승세가 석 달째 이어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는 103.67로 한 달 전보다 0.3% 올랐습니다. 전월 대비 생산자 물가 지수는 지난달까지 이어진 국제 유가 반등으로 2월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산품 가격이 0.3% 오른 가운데 품목별로는 석탄과 석유 제품이 전월 대비 4.1% 올라 전체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농림수산품 가격도 1.3% 올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달라며 상속세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대한상인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상위 리포트에서 최대 주주 보유 주식의 최대 65%의 세율을 부과하는 상속세 등으로 사실상 가업 승계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26.6%로 인하하고 중소기업부터 할증평가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비록 기온이 주춤하긴 했지만 이번 달 들어 최고 30도에 육박하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때이른 더위에 에어컨을 찾거나 여름 휴가를 앞당기는 사람이 늘어나자 관련 업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에어컨 본체에 부품을 붙이는 조립공들의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여름철 성수기를 대비하는 건데 이 회사는 에어컨 생산 라인을 작년보다 한 달 정도 빠른 3월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5월인데도 낮엔 30도에 육박하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면서 업계는 올해도 판매량이 200만 대를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달 1일부터 12일까지 전자제품 판매업체 두 곳의 에어컨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각각 2.5배, 2배 정도 늘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여름 휴가를 앞당기는 이들이 생기자 숙박, 여행상품 판매업계도 뜻밖의 매출 증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쇼핑몰에 따르면 이번 달 들어 둘째 주까지 이뤄진 6월과 7월 국내 호텔 리조트 등 숙박업소 예약 수요가 작년 같은 달보다 각각 40, 51% 증가했습니다. 일부 호텔은 호캉스 쪽을 잡기 위해 수영장 개장 시기를 지난해보다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한 달 정도 앞당겼습니다. 이에 인터넷 쇼핑몰들은 휴가철이 2달 정도 남았지만 앞다퉈 패키지 여행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갖춘 호텔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기획전을 선보이고 있고 오션뷰 호텔이나 가족 단위 고객들이 머물기 좋은 패키지 등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은 참외와 수박을 앞당겨 출시할 정도로 때이른 더위가 소비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곤충이 미래 식량 자원으로 부각되면서 곤충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곤충을 활용한 요리 전시회를 열었는데 반응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9칸으로 나눈 그릇에 9가지 음식 재료가 담긴 구절판입니다. 맛과 영양이 균형 잡힌 최고의 웰빙 음식으로 평가받는데 여기에 이색적인 식재료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바로 미래의 식량 자원으로 주목받는 곤충, 고수회와 귀뚜라미입니다. 곤충은 백김치에 속으로도 들어가고 각종 채소와 어우러져 샐러드로 변신합니다. 쌀로 만든 빵에 고수회와 귀뚜라미를 얹으면 더욱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맛이 느껴졌는데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가지고 신기했어요.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식용곤충을 활용한 요리 전시회를 열었는데 20여 가지 음식이 출품돼 새로운 식재료로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곤충으로 음식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획기적이고 다양한 음식들을 보니까 굉장히 진짜 먹고 싶고. 곤충 1g 속에는 단백질이 쇠고기보다 100배 이상 많이 들어있고 아연과 키토산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가축의 사료, 애완 반려동물의 사료로도 이용할 수 있고 인간이 식용할 수 있는 식용시장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양적이나 환경적인 가치가 높기 때문에 경기도는 곤충 사육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식용곤충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성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달의 고용 성적표 역시 마찬가지였을까요?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최근 경제, 고용 소식을 전할 때마다 역대 최저 혹은 IMF 이후 최악의 성적이라는 수식어가 자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소식을 전할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저도 그랬는데요. 그런데 오늘의 시작은 다소나마 마음이 가볍습니다. 통계청이 얼마 전 4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3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 1,000명 늘었다는 결과가 발표된 겁니다. 참고로 지난해 1월까지 30만 명대를 유지하던 취업자 증가 규모는 지난해 2월부터 12개월간 꾸준히 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2월과 3월 잠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전년 대비 20만 명씩 증가한 2, 3월 보다야 증가폭이 다소 낮은 수치이지만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건 분명한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업종은 어디였나요? 네, 이 산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2만 7천 명, 교육 서비스업이 5만 5천 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4만 9천 명으로 가장 증가폭이 컸는데요. 하지만 줄어든 업종도 있습니다. 도매 및 소매업은 7만 6천 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은 5만 3천 명, 제조업은 5만 2천 명으로 감소했는데요. 제조업도 5만 2천 명이 줄었지만 한 달 전 감소폭인 10만 8천 명보다 절반으로 축소되며 제조업 역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냈습니다. 네, 얼마 전 핫키워드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에 관한 주제를 다루기도 했잖아요. 중장년층의 취업 사정은 어땠나요? 네, 일부는 좋아졌고 또 일부는 나빠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취업자는 34만 5천 명, 50대 취업자는 6만 5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대 취업자 역시 2만 1천 명 각각 증가하며 청년층과 노년, 장년층의 취업자 수는 증가세를 유지했는데요. 반면 40대는 18만 7천 명, 30대는 9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노동인구인 30대와 40대가 부진한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통계청은 이에 대한 우선 해당 연령대의 인구가 줄었고 감소폭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제조업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데에 따른 영향이 지배적이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40대 취업자 수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취업자 수는 증가했으니 이제 고용계에도 청신호가 떴다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취업자 수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통계 결과를 보면 여전히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취업자 수도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비약적이지만 증가를 했고 우리 경제의 허리인 제조업의 취업자 수 감소폭도 줄어들었는데 다른 쪽의 통계 결과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바로 실업률입니다. 취업자 수는 늘었는데 지난달 전체 실업률은 4.4%를 기록하며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이 표현을 다시 쓰는 것이 마음이 무겁지만 이 실업률은 2000년 4월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실업자 수 역시 124만 5천 명으로 8만 4천 명이 늘어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네, 취업자 수만 봤을 때는 시청자분들께 오랜만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가벼웠는데 이렇게 실업자 수를 보니 아직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년 실업자만 4만 6천 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4월에 청년 실업이 몰린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지방직 공무원 원서 접수 기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서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를 구분할 때 취업준비생은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지만 시험에 응시하게 되면 구직 활동을 한 실업자에 속하기 때문에 응시자 17만 9천 명이 실업자에 포함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실업자 수가 정부가 총 17만 4천 명의 공무원을 채용하겠다고 약속한 2022년까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층 고용률이 42%에서 0.9%포인트 상승했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 근로자가 32만 4천 명이 늘어나며 고용의 질이 나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역대 최악, 역대 최저라는 수식어가 끊이지 않는 지금 과연 이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지 회의적인 시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는 언제쯤 역대 성적이 가장 좋은이란 수식어가 붙는 이 고용 수치와 마주하게 될까요? 이를 위해선 먼저 냉철한 분석과 뼈아픈 통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